김태현의 정치쇼 화요일 3부 정치 프리킥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사선 의원을 지내신 전 청와대 정무수석 최재성 수석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수석님. 오늘도 베스트 워스트를 뽑아봐야 되는데 제가 딱 보니까 베스트는 전당대회 관련된 것 같고 이제 워스트는 서초동 관련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베스트부터 뽑아볼까요? 이번 주 정치권 베스트 플레이어는 누구? 국민의힘 천하람 당대표 후보. 천하람 당대표 후보. 베스트로 뽑으신 이유는요? 컷오프 통과해서요? 컷오프 통과뿐만이 아니고요. 네. 저는 사실상 지금 2위를 하고 있다고 봐요. 사실상 2위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냥 2위도 아니고. 그러니까 조사상으로는 뭐 3위 정도 이렇게 나오는데. 네, 그런 것 예, 그렇게들 뭐 얘기들을 하죠. 그거는 이제 네. 당원 조사가 아니거든요. 네. 근데 100% 당원으로 네. 뽑는 그런 룰 아니에요 지금. 네. 그래서 지금 조사하고 실제로 투표를 하는 주체하고는 많이 달라요. 그렇죠. 당원들이 예. 투표하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김기현 후보는 지금 조사보다 훨씬 더 높게 나오고. 아, 당원들이 투표하니까. 그렇습니다. 두 번째 안철수 후보는 지금 조사보다 낮게 나오고. 네. 그것도 훨씬 낮게 나오고. 훨씬. 네. 천하람 후보는 지금 조사보다 뭐 한 더블 정도 높게 나오고. 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갑자기 이제 주제가 바뀌어야 돼. 제목이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요. 최재성의 천기누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당대표는 누가 될 것 같으세요? 김기현 후보. 김기현 후보? 결선 투표 가고 안 가고요? 이미 그거는 네. 그 행정수반이신 네. 윤석열 대통령께서 설계를 하다시피 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설계를 하다시피 했다. 최소한 정치적으로 그렇습니다. 네. 우선 룰을 바꿨죠. 네. 그다음에 유력 주자들을 하나씩 주저앉혔죠. 네.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대통령이 후보가 된 거예요. 당대표 후보. 정치적으로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대통령을 넘어야 돼요. 네. 그런데 집권 초반이잖아요. 네. 투표 주체도 당원들이에요. 100%. 네. 그러면 국민의힘 당원들이 집권 초반에 윤 대통령을 넘어서서 다른 선택을 할 가능성은 저는 0%라고 봅니다. 그래서 자기 메시지도 없고 네. 자기가 쌓아 올린 자산도 아니고 그야말로 지지율 처음에 한 2%쯤에서 시작을 했는데 정치적인 설계에 의해서 점핑을 해온 분이 김기현 후보거든요. 그래서 당원 100% 투표기 때문에 저는 결선 투표도 없다고 봅니다. 아, 결국 거는 당원들이 대통령의 뜻에 어긋나는 선택하지 못할 거다. 집권 초반이니까. 김기현 후보를 찍는 게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을 당원들이 지지하는 그것이 투표 행위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에 김기현 후보가 아니라 다른 어떤 후보가 가도 그 사람이 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당원 100%가 네. 그게 아주 무서운 거고 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포갑적인 룰이에요. 예. 그러면 안철수 후보가 역시 지금 여론조사는 뭐 김기현 후보하고 오차범위 내 오차범위 밖 이렇게 일일 다투는데 예상보다 확 떨어진다는 이유는 방금 전에 놓은 거랑 반대 놓은 거를 저희가 생각하면 될까요? 예. 그러니까 곱하기 2예요. 예. 김기현 후보는 지금 지지율에 거의 곱하기 예. 조사상에 안철수 후보는 곱하기 0.5. 예. 그다음에 천하람 후보는 곱하기 2.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안철수 후보가 아무래도 대통령실에서 뭐 윤핵관 표현 쓰지 마, 윤한난데 쓰지 마라는 요런 이제 이진복 정무수의 얘기들 때문에 용산의 선택은 아니구나라는 걸 이제 당원들은 알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떨어진다라는 그런 예측은 제가 이해는 가는데 천하람 후보도 사실은 이준석 전 대표랑 가깝고 이준석 개라고 알려져 있으니 그러면은 대통령실이랑 사이 안 좋은 거는 더하지 않습니까? 안철수 후보보다? 근데 왜 올라가요? 이제 국민의힘의 책임당원 구성이 네. 절대적이지는 않지만 네. 소위 말해서 반윤석열 대통령, 반윤핵관
또 이제 이 친이준석 네. 이런 게 한 20-30% 돼요. 아. 근데 이것을 몽땅 먹는 거죠. 천하람 천하람 후보가. 후보가. 네. 예. 그런데 안철수 후보는 사실은 조사상으로 인지도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조사상으로는 높게 나오지만 네. 지지 당원들이 실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양쪽에서 공격당한다는 그 다음에 메시지죠. 네. 안철수 후보는 유난연대를 얘기했다가 대통령하고 동거기냐 그래서 대통령실 이진복 정무수석이 국회 와가지고 직접 브리핑을 했어요. 네. 그것도 처음 있는 일이지만 네. 하여튼 웃기는 짬뽕이죠 이거. 그렇습니까? 처음 있는 일이에요. 네. 그건 옳지 않고. 네. 그런데 그래서 유난연대는 말이 안 되는구나. 이것을 이제 천하가 알게 된 거죠. 그러면은 비윤 혹은 극윤이냐, 네. 반윤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없다라고 대통령실에서 얘기했는데 네. 정말 아무 말도 안 해. 그런 메시지가 없는 거예요. 네. 정치적 실체가 모호한 거예요. 친윤도 아니고 비윤도 아니고. 그래서 앞으로 캠페인을 네.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로서의 캠페인을 마치 압도적인 1등 하는 사람처럼 안전한 관리하는 이런 행보와 메시지를 할 수밖에 없는 본의 아니게.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메시지도 없고 임팩트도 없고 정치적 실체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판단을 요구받을 만한 그런 능력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전략이 좀 꼬여버린 거네요. 완전 꼬인 거죠. 친윤도 못하고 지금 그렇습니다. 비윤도 그렇다고 못하고 하는. 메시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천하람 후보는 그냥 비윤으로 간결하고 가니까. 메시지가 예. 비윤 정도가 아니죠. 그냥 그래서 나머지 예. 비윤석열 예. 혹은 반윤석열 이 국민의힘 내에 이 소위 말해서 이제 비주류 당원들 표를 천하람 후보가 몽땅 갖고 가게 되는. 그 분석은 아마 이준석 전 대표가 지난주에 저랑 인터뷰 때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안철수 후보는 가운데서 양쪽에서 지금 공격을 받아가지고 구도 자체가 입지가 좀 줄어들 거라고 이런 분석을 하던데. 이제 지금까지의 국민의힘 전당대회 관련된 당대표 조사에서 나온 것들은 그야말로 지지하는 그런 국민 여론조사거든요. 예. 그런데 이 정서하고 당원들 정서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런데 그 조사에서 만약에 뭐 그 통계로서의 적절성은 부족하지만 당원들만 뽑아내가지고 하면은 완전히 곱하기 0.5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천하람 후보가 결선 갈 수 있어요? 결선 없이 결선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당원들 중에 비주류는 천하람 후보가 결집시키고 갖고 갈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이번 선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 후보거든요. 정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것을 천하람 후보가 지금 당장 넘을 정도로 당원들이 그것까지 선택을 하겠느냐. 그러면 한 30%가 움직여 반윤석열을 해줘야 되거든. 그런데 그거는 그것까지는 어렵다. 힘들 거다. 자, 그러면 천하람 후보가 이렇게 급부상하는 거 이게 천하람 후보 개인의 능력입니까? 아니면 뒤에서 이 선거를 좀 기획하고 도와주는 이준석 전 대표의 힘입니까? 뭐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이건? 그거는 뭐 제가 보기엔 이준석 대표의 소위 말해서 이제 국민의힘 내에서의 정치적 자산 이것이 이제 움직이는 그런 측면에서는 이준석 대표 덕이라고 보지만요. 전반적으로는 구도가 그렇게 돼 있어요. 구도가? 대통령실이 아주 세게 개입을 하면서 그냥 이 유력한 후보들이 폭압적인 상황을 맞으면서 쓰러져 갔잖아요. 특히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는 저는 뭐 안 나올 거라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요. 그렇게 쓰러져 가면서 구도가 압도적인 윤석열 대통령 지지당원. 사실상의 후보 윤석열 대통령처럼 돼버린 거죠. 그다음에 나머지 비주류를 누가 갖고 갈 것이냐인데 안철수 후보가 이제 그것도 못 먹게 된 거죠. 그래서 구도가 또 그렇게 만들어진 거는 대통령실 덕이다. 그럼 그 말씀은 천하람 후보가 아니라 그 자리에 다른 후보가 나왔어도
설사 이준석 전 대표가 지금 선거운동에 선거운동을 하지 않았어도 그래도 어느 정도 표는 누군가는 가져갔을 거다 이런 취지로 이해해도 될까요? 그러나 그거는 비주류. 네. 그다음에 비주류를 묶고 말씀하시네. 비윤석열 대통령. 반윤핵관. 네. 이게 뚜렷한 후보여야 이걸 갖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아. 근데 그동안 나경원 후보도 본인이 반윤 비윤이라고는 얘기는 안 했잖아요. 네. 그 얘기는 안 했는데 이상하게 취임식에도 초대 못 받고 네. 예, 그리고 하여튼 네. 쇠망치로 세게 맞은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그런 메시지와 선이 분명한 사람만이 결집할 수 있는데 안철수 후보가 애매해진 거예요. 이번에 저 천하람 후보 선거운동을 지금 뒤에서 도와주고 전반적으로 좀 조력해주고 뭐 코디네이션 하는 것 같은 이준석 전 대표를 정치 오래 하신 선배로서 보시면 수석님 보시기에 이준석 전 대표는 여기 트러블 메이커입니까? 킹 메이커입니까? 아니면 이슈 메이커입니까? 킹을 생각하겠죠. 본인은 킹을 생각하겠죠. 예. 그래서 판 메이커가 되죠. 판 메이커? 네. 판을 만들어가는 사람이다. 네, 정치판에 네. 어떨 때는 주도적으로 만들 수 있지만 네. 또 이제 반동적으로 만들 수도 있고. 예. 그래서 항상 적어도 국민의힘 내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비주류 당원들 있잖아요. 네. 이건 정치적 성격이 명확하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자격력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늘 판메이커가 되는 거죠. 그 판 메이커라고 하면 이제 판을 짜고 프레임을 짜가는 사람이니까 굉장히 거대해 보이긴 한데 문제는 본인 입장에서 배지를 달아야 저 정치적으로 성장할 거 아니에요. 이준석 전 대표의 정치적 미래가 열려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쉽지 않다고 보십니까? 저는요. 예. 결국은 이제 차기 총선 아니에요. 이준석 대표는 배지를 한 번도 못 달았잖아요. 예, 영선이죠. 그런데 당대표까지 됐잖아요. 네. 그리고 어떻든 정권 교체를 했잖아요. 예. 그리고 소위 말해서 이제 팽일 당한 건지 뭐 반격을 당한 건지 징계까지 먹고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그냥 국회의원 아닌 사람이 이렇게까지 온 거는 처음 있는 일이죠. 뭐 그렇긴 하죠. 그다음에 젊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데 다음 총선 어떻게 될 거냐. 저는 윤핵관이 공천 못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오히려? 예. 오, 김기현 후보가 당대표가 돼도? 민주당이나 예. 저쪽이나 예. 총선을 앞두고는 예. 주류들이 공천을 일부가 예. 못 받을 가능성들이 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도 확장을 해야 되는데 야 니네 공천 그러면 다음 입법 권력에 니네 대표들을 내는 건데 공천을 이따위로 해? 그러면 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주류들 중에 일부가 읍참마속을 당하거나 본인의 아픈 과거. 저는 스스로 이제 그렇게 한 케이스고요. 스스로 맞아요. 공천을 못 받거나 뭐 워낙 의정활동 훌륭하게 하고 그래서 스스로 불출마 선언 당시. 그렇습니다. 불출마 선언한 거죠. 그래서 그때도 보십시오. 민주당도 이해찬 대표 공천 안 줬죠. 맞아요. 정청래 안 줬잖아요. 예. 그 다음에 뭐 친문이라고 했던 분들 만지작거렸거든요. 그래서 이겼어요. 민주당. 2008년도에도 친노 학살을 했어요. 공천 아예 총선에서. 그리고 2010년 지방선거에서 친노 정치인들이 부활을 하게 됩니다. 진짜 패조까지 갔었죠. 그래서 이런 걸 거스르면 국민의힘도 져요. 그래서 그게 진박 논쟁 아니었어요? 2016년 총선은 민주당이 다 진다 그랬어요. 압도적으로 진다 그랬어요. 국민의힘이 압도적으로 이긴다 그랬는데 거꾸로 됐잖아요. 진박하다가 졌어요. 진박하다 진 게 늘 주류 물갈이를 어떻게 할 것이냐로 중도층 약진을 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총선 가까워지면 한 번 더 하기로 하고요. 네. 지금 워스트 해야 돼요. 워스트. 워스트 해볼게요. 수석님. 자, 이번 주 워스트 누구? 곽상도 전 의원. 곽상도 전 의원이요. 본인은 베스트라는 생각이 같은데 무죄 받아가지고 50억 퇴직금을 받으셔가지고 본인은 베스트인데 근데 이 박상도 전 의원이 무죄가 나와서 워스트인 거잖아요.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 곽상도 전 의원이 아니라 재판부가 워스트 아니에요? 우선은 워스트의 비정치인도 대상이 됩니까? 그럼요. 그래요? 그래도 그래도 곽상도 전 의원은 무죄를 받고 뭐 일부는 뭐 벌금을 받고 했습니다만
정치적으로는 이게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이 될 겁니다. 왜요? 무죄를 받았기 때문에. 예. 이거는 본인은 알 거예요. 예. 내가 무죄를 받은 거는 정말로 이것은 놀라운 일이다. 본인은 알 거예요. 예. 이게요. 돈을 받은 자는 있잖아요. 예. 근데 왜 그런 거액을 줬는지는 규명이 안 됐어요. 없어요. 검찰 수사를 보면요. 예. 제가 보기에는 수사가 부실했어요. 예. 대한민국 검찰이요. 그 정도를 입증을 못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수사 부실이고요. 예. 그럼 결국은 이거는 이건 이 곽상도 씨 아들한테 이 거액이 가야 될 이유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조차 안 되고 밝혀지지가 않았거든요. 재판부도 판결문에 좀 이상하다고 쓰긴 했어요. 그래서요. 그게 하나 있고 재판부도 이거에 대한 이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인데 이건 국민 법감정 이런 수준을 좀 넘어서는 문제가 검찰과 법원에서 저는 발생을 했다고 봐요. 검찰은 수사를 의도적으로 저는 해태했다고 봅니다. 의도적으로. 이 정도는 입증할 수 있어요. 이재명 터는 거 100분의 1만 했어도요. 이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딱 하나은행에 대한 곽상도 씨의 관여 대가성 문제. 예? 컨소시엄이 무산되는 것에 대해서 방어했다. 요거 하나만 가지고 했거든요. 정영학 녹취록이 유력하게 증거로 쓰이려면 관련된 수사를 촘촘하고 방대하게 해야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수사를 부실하게 해서 방치했고 재판부가 이렇게 판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검찰이 줬다는 겁니다. 이런 예들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보니까 이게 민심이 사실 좋지 않고 소위 말하는 보수 언론에서조차 야 이거 문제 있다라고 사설에 지금 막 쓰는 상황인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원석 검찰총장이 야 이거 항소심 제대로 해 엄정대원 주문하고 송경호 중앙지검장도 저 공판 보강해가지고 다시 한다 뭐 이런 얘기를 나오던데. 저는요. 그러면 검찰에서도 지금 정신 차리고 다시 하려는 거 아니에요? 믿을 수가 없죠. 아 그런가요? 곽상도 50억에 대해서 정말 이 먼지 털듯이 그냥 만약에 수사를 하잖아요. 그럼 다른 50억도 해야 되잖아요. 50억 클럽 다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는 검찰이 저렇게 이거 확실히 대응해라라고 뒤늦게 나오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지금 와서 뒷북치는 거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1심 판결이 나왔잖아요. 이것을 뒤집으려면 몇 배 더 힘들어야 되는데 과연 검찰이 지금까지 봤을 때 그런 의지가 있느냐. 오늘 어제 판뉴스 보니까 아들도 다시 수사해가지고 뇌물죄로 기소할 수도 있다. 뭐 이런 보도도 있던데. 그래서. 아니. 그거는 지금 와서 하는 얘기인데요. 실제로 그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검찰이 했던 아주 제일 나쁜 수법 중에 하나가 이런 거거든요. 공소 유지를 부실하게 하거나 증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선택적으로 제출을 해서 재판부가 그렇게 판결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렇게 의심되어지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세훈 원장 전 국정원장하고 이현동 전 국세청장 문제가 전형적이죠. 같은 사건인데 분리 기소를 해서 하나는 유죄 하나는 무죄. 알겠습니다. 수석님 시간이 다 돼서 벌써 다 됐나요? 벌써 다음 주에 맞아야 될 것 같습니다. 최재성 전 전무수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